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령 증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부산법당에 와서 복고대통령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릴 것인고 하니, 요즘에 큰 그런 그 재벌 기업들이 말이죠. 2세가 아니라 3세 상속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이제 또 그분이 나이가 많이 되시니까 또 그렇고, 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분들이 그 기업을 잘 운영해야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의미로운 어떤 그런 존재들이 될 텐데, 뭔가 이게 잘못되게 되면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타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전의 말씀이죠. 나라님도 마찬가지요. 영명한 세종대왕님 같으신 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자에 매몰되어 있던, 뭐 한자도 중요하지만 한글을 만들고 여러 가지 무슨 뭐 문명의 얘기도 만들고, 영군이라고 그랬죠. 영군. 그죠? 네. 아주 그냥 훌륭한 왕도 나오시고 그랬지만, 이게 잘못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잘못되면, 정말로 국민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오잖아요. 옛날에 왕처럼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이제 선거를 해서 이제 교체라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큰 권력이 이른바 정권보다, 나라 대통령보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니까 재벌들의 어떤 그런 그 승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명하게 잘 그룹을 이끌어가고 기업을 이끌어가는 거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얼마 전에 우리가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었지만 진도 앞바다 사태 있었잖아요. 그죠? 네, 진도 앞바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가슴이 아프지만,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죠. 왜? 공양미 300석에 심청이가 팔려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300석을 화주승한테 시주하고 어떻게 했어요? 눈을 떴다고 얘기죠. 네.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게, 저렇게 진도 앞바다에 푸르디푸른 청춘, 새파란 미래가 양양한 그런 우리 아들, 딸들이 미국에 떠났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뭐 민족의 재단 위에 뭐 이런 재단이란 말 많이 쓰는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의 잘못을 mon고하니, 잘못을, 그렇잖아요. 우리 보편적인 모든 국민들의 심성이 전부 다 나 몰라라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쓰라려도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보편적인 국민들의 마음과 정서 가운데 어떤 그런 큰 어떤 그런 흐름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이기적인 마음, 잘 살아보세요. 근데 더불어 잘 살아간 게 아니라 나만 잘 살아보세요. 그런 것들이 올 봄에 무슨 뭐 대학생들 리조트에서 많이 돌아가시고, 또 이렇게 돌아가시고, 모든 국민들의 어떤 전반적인 의식의 어떤 그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민족의 재단 위에 던져진 mon고하니, 정말 공양미 300석이라고 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뭔가 하여간에 꽃다운 옛날에 심청이를 갖다 바다에다가 던졌잖아요. 그 무역을 하는 배들이 mon고하니 자기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이 우주는 뭔가
잘 되려고 하면 말이죠. 근본적으로 분명한 사실이 옛날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뭐라 마음볼 똑바로 써야 된다. 그런 얘기 해야 하네요. 네, 잘 살아보세요. 잘 다른 부강국, 이른바 말하면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건 좋아. 그런데 이게 도덕적으로 뭔가 밑바탕이 형성되지 않고 뭐가 잘 살아보세요. 이건 사상누각이에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와 같은 사태를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선장도 나쁘고 다 그 업주도 나쁘고 다 그렇지만 저게 보편적인 우리의 삶의 어떤 흐름 가운데 국민들의 정서에 저렇게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스케이프고 뭐랄까 희생양이라고도 말해요. 희생양?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모두의 잘못을 저렇게 꽃다운 청춘으로 산화되고 이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다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하잖아요. 대통령도 공업중생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이런 걸 보고 만약에 이런 사태를 보고 우리가 정말 마음에 뼈저리게 이걸 각성을 하거나 대우각성이랄까? 이렇게 하지 못하면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거든요. 마음이 근본이에요. 의식세계가 우리가 너무나 그냥 압축성장을 하고 짧은 시간 내에 세계 메디권으로 경제가 규모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색즉시공 공득식이라 같이 보조를 맞추고 가야 되는데 너무나 물질 우선의 어떤 삶을 살다 보니까 도덕성이라거나 윤리성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저 구석에 처박아 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꽃다운 우리의 아들, 딸들이 다 물밑으로 가라앉아서 정말로 괴롭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건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 모두의 부정적인 마음을 그렇죠. 눈물 흘리는 사람도 많고 그냥 눈물 흘리는 것을 끝내서는 안 돼. 참의 눈물이라도 좋고 하여간에 뭔가 대우각성하는 어떤 그런 민족의 재단 위에 뿌려진 어떤 그런 희생양 같은 말이죠. 그런 것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왜 아까 재벌 얘기를 처음 시작했는 거 아니? 중요한 건요. 제가 말씀드린 1960년인가 포춘이라는 미국 잡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50년간 포춘에서 조사한 전 세계 500대 기업, 500개의 대기업을 조사했어요. 남아있는 기업들이 500개 가운데 몇 개 남아있었겠어요.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닌가. 64개밖에 안 남아요. 64개. 500대 기업 가운데 500대 기업에 올라있는 사람이 50년 사이에 60년 사이인가 50년 사이에 10% 남짓이야. 중요한 사실은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어떤 그런 도덕성이라거나 우리의 마음자리 우리 국민이 지금 왜 선진국에 못 올라가고 계속 중진국에서 $2만 달러에 주지 않고 또 주지 않고 또 주지 않고 계속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부자가 되려는 마음, 더불어 살려는 마음, 선진국이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애들은 벌써 언제입니까? 마그나 카르타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주의가 700~800년 온 그런 나라들이에요. 왕권을 지향 안 하고 무슨 피도 많이 흘리고 불란서 대혁명 나고 명예혁명이 청교도혁명 계속 혁명하면서 수많은 민주주의 재단이 피를 뿌렸다고요. 우리는 해방돼가지고 몇 년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말이죠.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따지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내가 우리가 잘해 돈 벌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짧은 기간 내에 경제개발개혁 5개년 계획 해가지고 막 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막 재벌을 키웠던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돈이 그게 다 혈세 국민들의 돈이라니까 다. 국민들의 감사해야 되고 건전한 어떤 의식을 무슨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니까. 뭔가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뭔가 올바른 어떤 기업 윤리랄까.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3세 경영이 된다. 그럼 뭔가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잘못되게 된 말이죠. 나라왕이라거나 위정자라거나 재벌이라거나 이런 사람들도 뭔가 마음 가운데 도덕성, 윤리성 그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 때 자기들도 좋고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 아들, 딸들을 뭐죠? 건강하게 정말 뭔가 의지에 찬 인물로 그렇게 키워내야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건 그 사람이 키워낸 뭐라 후계자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되는 건 다른 게 문제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아들, 딸들 훌륭하게 키워내고 싶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막 없는 돈에 그냥 연수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가족 세습, 미국이나 구라파 같은 데는요, 물론 가족 세습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세습을 해가지고 그 회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어떤 그런 투철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한 게 무슨 뭐 재벌들이 문어발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런 데는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예요? 동네바 진짜 사실 옛날에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시장, 재래시장에서 두부 한 모두 뭐 팔아가지고 그 엄마 아버지들이 애들 공부시킨 예가 많잖아요. 콩나물 팔고. 그래 안 그래요? 이제 전부 다 마트가 생겨가지고 그건 직종이 너무나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쓸어버리니까. 마트에서 다 하잖아요. 마트에서 뭐 무슨 콩나물 재배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 숫자가 막 주는 거야. 한몫에 다 먹어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은 뭐라? 여러 군데 다니지 않고 한몫에서 하니까 또 싸게, 그렇죠? 한꺼번에 해버리니까. 소비자들은 좋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직업은 자꾸만 줄어드는 거지. 콩나물 시장판에 재래시장이 계속 죽잖아요. 서울도 마찬가지. 무슨 마트다 무슨 플러스다 해가지고 말이죠. 다 쓸어버리니까. 콩나물 팔고 두부 팔고 빵가게, 동네 빵가게에서 빵 팔고 뭐 지금 전부 다 대형 기업들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점점 이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업가 정신에 중요한 건 어차피 부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이게 우리가 공부한 대로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에 태어나고 이런 게 전부 다 뭐죠? 전부 다 자기가 전생에 지은 노력에 따른 업이잖아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육바라밀. 있는 자들은 있는 자의 비율 따라서 사회에 이바지해야 돼요. 세금도 물론 많이 내야 될 것이고, 어려운 사람도 있거든요. 같은 결례로 태어났지만 뭔가 삶이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응분의 몽고하니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그게 안 돼버리면 이른바 말하면 깨져버립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이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몽고하니 상위 무슨 몇 프로가 반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점점 커진다니까요. 그 서양 같은 데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뭐 전 재산을 내가 인류에서 내놓겠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 뭐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이, 워렌이 먼저. 그러니까 뭔가 사실 그 너무너무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아들 딸들한테 물려주면 아들 딸들이 그걸 제대로 몽고하니 관리하면 좋을 텐데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자기들도 어려운 바.
그러니까 일본의 미쓰비시, 미쓰니, 이토츠 같은 그런 그 옛날 큰 회사들이 점점 소니 같은 회사들이 점점 이게 안 되는 게 가족 세습하고 하다가 점점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아들, 딸들이 아버지와 같은 그런 영명한 그런 영도력을 갖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족 세습이 나쁜 게 아니라 기업가의 윤리를 정말 가지고 더불어 사는 이런 사회.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가들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록펠러도 그런 얘기했지만 내가 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록펠러가 원래 그 유태인이면서 얼마나 그냥 뭐 몰입해같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유대인들이 샤일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 마지막 판에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거를 그냥 뉴욕시에다 갖다가 그냥 기부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록펠러 욕을 안 해요. 욕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뭔가 하니 대재벌 기업들을 정말 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해 별로 긍정적인 인식을 안 가지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인식의 전환을 위한 어떤 그런 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들 국민의 혜택을 본 사람들이, 정부의 혜택을 본 사람들이, 우리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더욱더 사랑받는 기업이 된다니까. 내가 만일에 남에게 뭘 매일 베풀어 봐요. 그러면 한참 베푸는 게 습관이 되고 업이 돼버리면 베푼다는 생각이 있어 없어요? 온 우주 무량중생들 다 베풀면은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 나라 그런 거예요. 쌓아놓을 필요가 뭐 있어? 다 구할 수 있는데. 다 베풀고 다. 그러면 스님 부자가 뭐 다 부자라니까. 내가 나의 일을 다 하고 그 사람이 그의 일을 다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나의 일 다 하면 또 그만큼 뭔가 아니 남의 일 갖다 놓으면 다 해서 너나 먹으면 되는 거지. 이제 그런 이상을 가지고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세웠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게 왜 문제가 됐어요? 거기도 계급이 생기거든. 지금 자기들 공산주의지만 중국에도 계급주의에서 태자당인이 막 나오잖아요. 저가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지금도 뭐예요? 공산주의 하다가 깨져버리니까 소련이 지금 뭐예요? 러시아가 뭐예요? 지금요? 푸틴이 종신 무슨 대통령인가 뭐 한다고 헌법을 고쳤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밀로반 질라스가 말한 대로 공산주의도 다 깨져버립니다. 남아있다고 그러지만 분명한 사실이 그러니까 기업가들은 기업가들대로 정말 공동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주의로 흐르게 되면 뭔가 아니 이게 싸우자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가 하나니까 사랑,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걸 갖다 위정자들은 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자꾸만 뭔가 아니 그런 데를 몰고 나가고 하거든요.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업가들은 기업가들대로 위정자는 위정자들대로 정말로 그러니까 철인정치라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공부를 나라를 이끌어간 사람이야 재벌들이야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 것만큼 뭔가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 평상시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 보살인들이나 거상인들이 가정에서 잘 이렇게 뭔가 아니 공부하고 연마한 대로 아들, 딸들을 키울 때 그 아들, 딸들이 사회 역군이 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뭔가 이렇게 잘 승화될 때 우리나라 선진국도 되고 이렇게 될 텐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삶을 도모할 때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면 사람들을 봐도 전부 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기야. 그런 마음들이 전부 다 모이다 보니까 희생양이 필요하니까 저렇게 뭔가 아니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그런 걸 각성하지 못하고 사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정을 개혁하겠다 진짜 그런 양상이 안 되면 또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도 예측 불허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서가 짧은 기간 동안 너무 촉박해졌어요.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로 봐주세요. 네. 바깥게 되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네. 그 교내 체벌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 네. 요즘 교내 체벌은 모두 다 인식돼 있기를 범죄라고 이렇게 많이 인식은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진짜 좀 학교서나 뭐 집에서나 많이 좀 매를 맞고 그렇게 예, 자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나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네. 내가 지금 이렇게 좀 바로 설 수 있는 네. 그런 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저도 이제 학교에서 네. 있다 보니까 네. 선생님이구나. 네. 아, 그렇구나. 네. 아이들을 사실 이렇게 좀 체벌을 해야 될 경우가 생겨요.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네, 있습니다. 예, 근데 체벌을 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손 잘못되면 영창 가잖아. 예. 그 요즘은 뭐 사실 뭐 손바닥만 한번 때려도 아, 고소 그래. 당한다고. 고소당해. 예. 맞아.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 참 정말 그래.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뭐 너무 남용을 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허용이 돼서 네. 정말 아이들한테 사랑의 매를 댈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간혹에서는 전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하시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애매하지. 혼돈이 와서 네. 스님께 한번 정말 이게 네, 저도 그런 어떻게 질문을 아주 많이 받은 적이 네. 있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참 제가 보니까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애들 뭐 법당에도 나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건데요. 문제는 말이죠. 뭐가 문제인 거 아니? 체벌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만약에 체벌을 어느 정도 허락한다. 그러면 왜 큰 문제가 나는 거 아니? 참 안타까운 게 제가요.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다 품성이 다르잖아요. 그 교수 사회는요. 교수가 3명 있으면 3가지 파로 갈린대요. 4명 있으면 4가지 파로 갈린답니다. 선생은 선생대로 파가 다 갈리는 거야. 의견이 통일이 안 돼요. 그리고 또 교수 사회나 이런 사회도 너무나 갈등이 많아요. 선생님들 세계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회하고는 좀 패턴이 다릅니다. 그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체벌을 하자 그러면 정말 사랑의 매를 쳐야 되잖아요. 그지? 사랑의 매를 쳐야 되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대한교육위원회에서 보니까 자기는 선생님한테 맞을 때 선생님이 감정으로 때렸다고. 사랑의 매라고 느끼지 않는 거야. 화가 나니까 막 칠 수가 있거든. 학생들이 진짜로 맞을 때 이 선생님 나를 사랑의 매를 치는구나. 이 느낌이 그럴 텐데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계모가 때릴 땐 멍이 들지만 친모가 때릴 때 멍이 안 든다 그러잖아. 그런 거 있지 그지? 여기도 계모님 있어? 진짜로 매를 쳐도 그 매가 사랑의 매인지 감정의 매인지 말이야.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진짜로 분명한 사실이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자기 직업에 만족스럽다라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선생이라는 직업, 학교 이런 교원 시험 보잖아. 무슨 임용고시 그 율이 굉장히 셉니다. 선생님도 잘 안 뽑아요. 그런데 들어가 선생님 되기도 엄청 힘든데 선생님 된 사람들은 불만족스러운 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을 얘기해 보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다 의견이 달라. 저는 체벌을 해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이들에게 초달을 매라 그러잖아요. 그지? 초달을 아끼는 자 그는 유대인의 엄마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매를 쳐야 돼. 왜냐하면 중요한 건요. 아이 때는 아직 이른바 말하면 뭔가 잣대가 분명하지 않거든. 그 율곡의 어머니도 그 사임당도 율곡이 썼잖아요.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내 어머니 사임당은 잣대와 같은 인간이었대. 잣대는 척도거든요. 딱딱 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매를 치게 되면 죄에 대한 탕감의식이 생기거든. 금방 애들이 밝아집니다. 난 매를 맞았으니까 신나. 죄라는 게 죄의 무자성이라거든. 죄라는 건 내놔봐라 이거야. 매를 맞으면 탕감의식이 있으니까 밝아진다고요. 매를 안 치게 되면요 자꾸만 스물스물 숨거든. 그 예민한 엄마들은 뭔가 아니 너 요즘에 뭐 잘못한 거 있지 일로 와 임마. 바른대로 말해. 바른대로 말해. 이러면 아니 엄마 잘못한 거 없다. 종아리 걷어. 엄마 이러잖아요. 그럼 매를 딱 맞고 나면 애들이 뭔가 아니 금방 신나거든요. 애들이 밝아져요. 매가 아프다 문제가 아니라 매를 침으로 인해서 애들이 뭐라 밝아집니다. 죄의식을 녹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위해서라도 정말 엄마 아버지는 사랑의 매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을 때릴 때 왜냐면 애들이 또 크거든요. 지금 말만 하잖아. 애들이 덩치가 크다고요. 그러면 선생님 뭐 이렇게 나오면 애들한테 두들겨 맞는 선생님 있잖아. 그리고 여자 선생님들은 겁난다니까. 이게 참 문제라서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게 저도 교육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내가 물어본 그 교육 담당자도 그러더라고요. 부교육감이었는데 지금 그만뒀지만 매를 쳐야 된다는 걸 체벌해야 되는 걸 자기도 인정한대요. 근데 체벌 허용해 놓으면 학교마다 문제가 보통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 참 이게 말씀이죠. 체벌이 매를 치는 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돼야 되는데도 매를 치게 되면 그게 또 뭐라 미묘한 문제가 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매를 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고소라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고소당해요. 이제 학부모들이 고소합니다. 선생님들 알기를 우습게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사도가 땅에 떨어져. 옛날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제는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교육부터 참 문제입니다. 그 애들이 또 엄마 아버지 알기를 또 우습게 알잖아요. 내가 뭐 나오고 싶어서 나와서 놔줬으니까 나오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달겨들어요. 뭐 저도 애들 때문에 부모들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데리고 오면 그냥 막 괴로워요. 그럼 이제 또 한참 너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올 때 네가 안 나오고 싶었는 줄 아냐? 다 임마 경전에 나오는 게 펴줍니다. 이렇게 여기 봐라. 너 있잖아 전생에 다 네가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대천성의 별들의 세 가운데 왜 하필이면 그 엄마 아버지 뱃속을 타오네. 다른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인연 따라 들어온 거야. 네가 전생에 인연이 있으니까 들어온 거고 아들로 온 게 경전에 봐라. 경전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 아들은 엄마의 연인이라고 나오잖아요. 딸은 아버지의 연인이라고 나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온 거야. 이 녀석아.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는데 애들한테 엄마 아버지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애를 결혼하게 되면 훌륭한 아버지 되는 공부를 해본 위인이 없어. 훌륭한 엄마 되는 공부를 해본 위인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큰 문제예요. 사범대학 나와서 정말로 뭔가 아니 내가 훌륭한 선생님 되어야겠다. 이런 것도 참 이해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게 체벌. 그러니까 골치 아프고 하니까 선생님들도 체벌 안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괜히 고소당하기 싫으니까. 그거 때리다가 또 선생님이 좀 터져버려. 그리고 뭐냐면 실제로 애들 요즘엔 좀 많이 완화된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뭐 일진해가지고 선생님들 두들겨 팹니다. 막. 그런 거 사고가 많아요. 애들이 고등학교 다니면 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문제입니다. 교육에 대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 아들 딸들에 대한 교육을 집에서나마라도 집에서 좀 잘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 아버지 엄마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엄마 가정에서의 어떤 그런 아버지 엄마의 권위가 깨지니까 학교에 가서도 얘네들이 전혀 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요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다 뭐 전교전이 뭐니 해가지고 애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교과서도 뭐 중구난방이고 요번에 또 무슨 전교조 출신 무슨 교육감들이 그렇게 많이 당선됐다니까 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고 한쪽에 폐지하자고 그러고 이게 참 정말 이념의 문제도 그렇고 너무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내가 하도 많은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 체벌에 관계된 것들은 일단 지금 체벌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집에서
애들을 사랑의 매를 칠 땐 치세요. 그러니까 사랑의 매를 드는 건 엄마 아버지밖에 없고, 학교 선생님들도 이게 거의 조사를 해보면 우리 선생님이 날 때리는 거 감정 가지고 때렸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대답하는 퍼센테이지가 엄청 높습니다. 그 문제가 나는 거죠. 그 집에서 고자질하면 선생님 엄마한테 당장 고발 들어가 버립니다. 아유, 안타까워요. 엄마 아버지들이 잘 교육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여사님. 네. 스님한테 궁금한 거는요. 이제 세월호 사태가 난 지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네네. 다 300 몇십 명이 네. 수학여행을 갔다가 지금 현재 14명이 아직 못 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 부모하고 전생에 무슨 인연으로 부모를 그렇게 애를 태우고 어떻게 하는지 그게 제일 첫 번째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완전히 그 양은 냄비 근성을 가져서 옛날에 회료 사건 났을 때도 그렇게 난리였었는데 그때는 어른들이 많이 사망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고 요번에 애기들이 많이 사망을 하니까 안타까워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참 우리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이제 스님한테 제가 또 궁금한 것은 네. 대구 지하철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어떤 아줌마가 살려달라고 막 매달리는데 뿌리치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나오더라고요. 네네. 나왔는데 이제 그 사람은 살아 있는데 네. 그 뿌리친 여자가 네. 현상에 나타나가지고 네 혼자 잘 사냐 그러고 악몽에 꿈에. 시달리고 현재 실제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무슨 경비를 보는데 지금도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끼? 네,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건 또 비하인드 흔연히 스토리네?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꿈에도 나타나서 네 혼자 잘 먹고 잘 사냐 그러고 흔연히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보이고 리얼 다큐에서 그걸 보여줬거든요 하루. 아, 그래요? 그런 걸 볼 때 전생과 현생 인연이 과연 무엇일까? 네. 우리가 항상 살면서 나눔을 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네.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항상 스님께서 보시하라 하는 것이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도 그 보시를 알려줬으면 네. 그 아이들이 그렇게 참사를 당하지 않았나 하여튼 궁금해요. 스님 말씀 좀 해주세요. 박수! 아유. 보살님 되게 똑똑하다, 야. 되게 똑똑하네, 그냥. 내가 보니까 더 잘하네, 그냥. 지하철 참사할 때 그때 막 리얼 다큐에서 보여줬어요, 그걸요? 아, 그랬구나. 자, 아이고, 참 어려운 질문이네. 그게 아들들이 물 속에 들어가서 저 세상 가셨는데 그 엄마, 부모하고 무슨 인연이냐. 그 막연이냐. 말하기도 참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네요.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제가 보살님 질문을 들으면서 퍼뜩 생각이 났어요. 이거는 오조 홍인대사라고 있었거든. 오조 홍인대사라고 있는데 오조 홍인대사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전생에 뭘 했었는 거 아니? 신선도를 했었어요. 신선도를 했는데 자기가 나이가 80 넘는데 도신대사는 사조 도신인가 그러는데 뭔가 거량을 하고 힘겨루기 이제 신통이라고 하는 뭐 여러 거량을 하다 자기가 졌어. 신선도에 자기가 나름대로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나이가 80이 넘은 노신선도의 대가가 도신대사한테 몰고 비굴 했다는 거야. 했더니 당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몸 바꿔 가져와라.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 자리에서 죽었어. 신선도 대가. 그래가지고 혼이 날아가가지고 어느 집에 태어났는데 도신대에서 딱 보고 갔다는 거 아니야. 이 집에 기가 막힌 게 처녀 뱃속에 또 들어갔다고 나와. 이 집에 애가 나면 내가 데려오겠다. 그래서 나이가 7살이 되자 그 절에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홍인대사라고 육조 회능의 스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인대사가 절에 있을 때 그 엄마가 7살 때 나갔으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자기 아들이 어디 큰 절에서 큰 스님이 돼가지고 큰 도인이 됐다 이런 소리를 들은 거야. 그게 물어 찾아가지고 오조 홍인대사절에 온 거예요. 근데 내가 네 애미라고 그러니까 오조 홍인대사가 저 여자를 갖다 광에다 가두라고 했어. 자기 엄마인데. 기가 막히지, 그지?
그래가지고 광에 가둬가지고 굶겨 죽입니다. 엄마를. 그러니까 그 절에 있던 스님네들이 저런 나쁜 중이냐고 말이야. 막 그냥 막 저 어머니한테 저렇게 불효막심하고 말이야. 저런 게 어딨냐고 했더니 막 난리치는 겁니다. 저 당장 저거 그냥 때려 죽여야 된다고 막 중들이 분기탱천한 거예요. 기록에 나옵니다 이거. 근데 결국 그 엄마가 굶어 죽었어요. 난리가 난 거지. 근데 공청이라고 그래서 홍에서 딱 내가 이제 내 아들의 뜻을 알렸다. 내 아들의 뜻을 알겠대. 그 엄마도 그런 아들을 낳았으니까 뭔가 한 줄거리 전생에 뭐가 있었던 말이죠. 우리가 부모 자식의 인연이라는 건 지중하다고 그랬잖아. 무량겁의 인연, 만겁의 인연이라고 그랬어. 근데 굶겨 죽으면서 깨달은 거야. 이게 도인이 되다 보니까 인연을 이제 성불하려면 부모 자식의 인연이 녹아져야 되거든. 또다시 만나야 되니까. 내 아들의 뜻을 알렸다. 이걸 공청을 하니까 그 얘기를 허공에서 한 공청을 듣고 스님애들이 전부 다 잠잠해졌다는 거야. 우리가 인연이라는 게 인연치상 근고연이라 전부 다 인연 따라 이렇게 만나거든. 인연이란 말 어떻게 보면 필연이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끈이 있잖아. 다 끈이. 그러니까 자,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 그지 뭐 너하고 나하고는 악연이었어. 악연이었다 하더라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봐봐. 엄마를 굶겨 죽였지? 이건 너무나 참담한 얘기라고. 그런데도 엄마는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야. 아들의 뜻을 알렸다. 우리가 고통 있지?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야. 악연과 그러니까 어떤 궁극의 우리가 선인이 악인이 하지만 이게 묘한 게 내가 병에 안 걸리겠다 하면 더 걸린다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친구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얘기를 나눠보면 의사들의 수명이 짧아요. 그 의사들이 자기 전공하는 병으로 죽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는 얘기지만 제가 아는 한 분이 폐암 전문의 폐암으로 죽더라고. 하도 그걸 보고 찍으니까 이미지거든요. 의사들이 많이 죽습니다. 일찍. 병하니까. 병은 마음의 병이니까 중요한 건요. 병을 진짜로 이길 수 있는 전생의 트라우마 이른바 전생서부터 흘러오는 것 때문에 자꾸만 업장 때문에 그런 게 많은데 선생업, 현세실조, 악귀사마 이렇게 불의경에 나오지만 뭐냐면 병에 이른바 요즘에 말하면 건강식품 너무 많이 먹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건강하다 보면 오히려 병에 대한 집심이 커지는 거거든. 병을 낳는 비결을 병을 포기하면 돼. 잊어버리면 돼. 그리고 중요한 건 병은 왜 오냐? 유한의 세계에서 오거든. 남에게 자꾸만 좋은 마음을 가지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광명의 마음이니까 어둠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악연과 선연이라는 게 받아들이기 나름이라니까. 그 엄마는 뭔가 아니 아까 말씀대로 뭐 어려운지 잘 사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참 이게 말이죠. 참 요번에 우리 법당에서도 거기 배 탔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뭐냐면 부부가 둘이 뭐 결혼기념일인가 갔는데 커피를 갖다 마신다고 자기 마신데 아내는 안 마신다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왔는데 그냥 자기는 살고 아내는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악연과 선연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엄마 아버지들이 너무나 격한 마음으로 지금 굉장히 고심 중에 계시고 너무 아프시겠지만 또 그를 통해서 또 많은 공부를 하실 거야. 안타깝게 이름 말할 수 없고 그날이 아까 제가 스케이프고트 이름 말하면 희생양이라고 말씀한 게 그런 데서 우리 국민들이 대역각성했는데 이게 또
대구 지하철 사건이나 무슨 사건 계속 사람이 많이 돌아가신 사건들 하면 또 지나가면 그만이거든. 또 지나가면 그만이고.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그 전생에 무슨 뭐 악연이라 그렇게 따지는 것보다 뭔가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우선 그건 뭔가 그런 인연들은 뭔가 또 거기서 공부하는 게 있잖아. 고통 가운데 아픈 만큼 성숙해진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니 여러 가지 무슨 뭐 참 인연이라는 게 정말로 여러분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 마지막으로 그 다 해답되는 말씀이 뭐겠지만은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 우리가 에너지라고 그랬지. 에너지는 물리학에서도 불생불멸입니다. 에너지 항존이야. 내가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한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삥끗하니까 뭔가 하니 나 커피 마시고 올게 배가 가라앉잖아요. 근데 자기는 온곡결에 나왔는데 안에는 그냥 빠져서 가신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 이것도 무슨 인연이야. 도무지. 지하철에서 그냥 그냥 사람이 막 죽었는데 막 나타난다. 그렇지.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두고 보면 지금도 트라우마 계속 꿈에 나타난다는 거 아니야. 신문에 보니까 나타났네. 아들들이 꿈에 나타난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실제로 나타날 겁니다. 아마. 실제로 나타날 겁니다. 우리 그 송파 삼전동에 사는 우리 보살님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계속 꿈에 나타나시는 거야. 그래서 꿈에 나타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보살님이 천도제를 잘못 지내서 그런가 보다. 천도제를 지내는데 진짜 천도 지내고 했더니 진짜 안 나타나니까 또 뭐냐면 스님 꿈에 좀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 송하더라니까. 아이 난 참 옛날엔 잘 나타나더니 말이 요즘 왜 안 나타나냐고. 이게 참나 좀 머저리 바보 같아. 그 안 좋은 데로 갔으면 됐지 또 뭘 나타나냐고 말이야. 아유 신랑 보고 싶다는 거야 또. 참 정말 사람 마음이 안타까워 죽겠다니까. 그 천도제한테 안 나타난다더니 그 다음에 또 안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 그러니 말이야. 참 정말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그렇게 나타나는 원한영들은 그게 다 한이 맺혀 있으니까 그것도 시간이 걸려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성공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